안녕하세요. 2024년 3월 30일자 134번째 마켓 코멘트 앤드 트레이딩 팁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CL, ES, NQ, 비트코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CL 보실게요. CL 차트고요. 아시다시피 금요일장이 휴장이었죠. 그래서 목요일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한국 시간이랑 중국 시간으로 금요일 아침까지 진행이 됐죠. 그리고 지난주에 여기까지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이렇게 이틀 연속 올랐다가 빠졌었는데, 월요일에 다시 올랐죠. 올랐어도 여기서 지지받고 이 트렌드 라인에서 저항을 받았죠. 새로 그린 트렌드 라인이라고 해서 뭐 이 정도였었는데, 여기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갔었고, 화요일장은 81.50 라인에서 지지받고 이렇게 올라가는 정도의 도지 만들었고, 그리고 나서 더 빠졌다가 수요일에도 도지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목요일 날 81.50 라인에서 확실하게 지지받고 올라가서 어디까지? 이 트렌드 라인까지 가서 저항을 받고 그 창이 마감이 됐습니다. 보시다시피 15분 봉 보시면 뭐 여기 뚫고 올라가서 세틀다운 하고 나서도 다시 좀 빠졌다가 다시 그 위쪽에 올라가는 정도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세틀먼트 가격하고 종가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83.17이 세틀먼트, 83.13이 뭐 종가였죠. 그래서 83.17 세틀먼트 가격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83.34 라인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게 뚫고 올라가도 바로 빠질 확률이 높고요. 뚫지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 트렌드 라인 두 개의 사이를 기준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다음 주에 이 부근이 깨질 확률도 없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뭐 84.89까지 갈 것 같진 않지만 저는 84.34의 강함을 좀 믿는 입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게 위로 올라간다면 아무래도 이 트렌드 라인 따라서 올라가는 정도 이거 많이 뚫고 올라가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그리고 83.34 라인이 저는 아직도 강하다고 믿기 때문에 다시 빠져내려와서 81.50 이 사이 아니면 좀 더 아래쪽에 이 트렌드 라인까지 내려올 확률이 좀 높다고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론적으로 80.10이랑 83.34 라인 이 사이에서 또 움직이는 그런 식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중동의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게 돌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상방 리스크가 전혀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네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될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분간은 이 사이에서 움직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솔직히 살짝 자신이 없기는 해요. 왜냐면은 목요일날 이렇게 오를 거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여기서 다시 좀 치고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고 봤는데, 뭐, 여러 가지 정황상, 치고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나와서, 조금 자신은 없습니다. 하지만 테크상으로는 이 라인 따라가서 올라가는 게 정상인 것 같고, 이 스트롱한 83.34 라인 있고, 그래서 이 안쪽으로 떨어질 확률이 높다. 저는 한 60% 이상 이 안쪽으로 떨어져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다음엔 ES 보실게요. ES 마찬가지 그 지난주 금요일까지 이렇게 이 정도까지 갔었죠. 그래서 이 중간선에 저항을 받은 상태로 잘 끝났었는데 월요일 날서 다시 빠져 내려왔고 화요일도 더 빠져서 내려왔는데 크게 뭐 의미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에서 그려진 이 트렌드 라인, 이 트렌드 원래 그려져 있었던 이 트렌드 라인이 있었죠. 그래서 이 트렌드 라인에 정확하게 이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하고
여기 있는 패러렐 채널, 세로 그린 패러렐 채널 있었죠? 그거하고 더블 저항이 받아서 화요일 날 더 빠져서 내려왔었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수요일 날 치고 올라갈 때도 여기에 있는 트렌드 라인, 밑에서 올라오는 이 트렌드 라인이죠. 이 트렌드 라인, 이거랑 이 점이랑 이 점이랑 만나서 만든 이 트렌드 라인에서 또 다시 저항을 받은 상태였고, 그리고 나서 532.75 고점에서 저항을 받고 도지를 만들면서 장이 마감했습니다. 뭐 목요일에 있었던 GDP도 좀 세게 나왔고요. 그래서 굉장히 경제가 강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경제가 강하게 나왔다는 얘기는 기준금리 인하가 당분간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딱히 크게 기준금리의 영향을 또 경제가 받는 것도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지금 내리나 안 내리나 큰 차이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내린다는 얘기가 나오면 자산시장이 급격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 좀 정치적인 결정이 될 확률이 높죠. 그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근데 그렇게 되면 자산 가격이 또 크게 상승을 할 것이고, 그런 심리적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뭐 또 기준금리 안 내리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에 딱히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GDP가 뭐 이렇게 올라와도 뭐 장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느낌이죠. 그리고 뭐 금요일장의 PC 자체도 뭐 딱히 그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이제 매크로가 어떤 큰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좀 더 마켓 센티먼트에 따라서 장이 움직일 확률이 조금 더 높지 않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 ES는 뭐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요. 이따가 NQ 보면서 다시 ES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NQ 보면 NQ도 오히려 ES는 중간에 한번 오르기라도 했는데 그냥 꾸준히 내려오고 도지도 양봉을 만들었지만 그대로 내려오는 4일 동안 뭐 크게 움직이지 않은 느낌이죠. NQ가 이 정도로 움직였다는 얘기는 마켓이 뭔가 특별한 어떤 기제를 발휘하지 못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뭐 새로 그릴 것도 없고 더 이상 할 것도 없습니다. 뭐 그려봤자 이런 정도의 트렌드 라인 하나 그리는 정도인데, 이런 트렌드 라인 하나 그리는 정도도 이게 뭐 크게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여기서도 여기 내려오는데 뭐 크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었죠. 그래서 이런 트렌드 라인은 그냥 지워버리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지금 여기서 지난주에서 말씀드린 1812.50이랑 1869.1.25 이 사이에서 계속 움직이는 그런 움직이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밑에 올라오는 그 패러렐 채널 하한선도 있고, 이 밑에서 이렇게 올라와 있었던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트렌드 라인도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떨어진다고 해도 뭐 그렇게 쭉쭉 빠져내려올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여기 있는 하한선에서 다시 이렇게 뭐 올라간다고 하면 그 전고점, 뭐 여기에 지금 신고점이 있긴 합니다만 이 점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1869.1.25가 뚫리면 더 올라가는 거고, 아니면 여기에서 저항을 받으면 이 안에서 이렇게 당분간 움직일 확률이 좀 더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ESNQ가 뭐 특별히 어떤 이슈가 있는 게 아니라서 당분간은 뭐 매크로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논파음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면 당분간은 어떤 큰 움직임이 있을 것 같지 않고, 그 얘기는 테크도 뭐 크게 작용을 하지 않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데이 트레이더들은 이 정도 볼라틸리티면 굶어 죽기 딱 알맞죠. ES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일단 스톡 마켓은 일단 조금 안정됐다고 해야 되나? 그런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데일리 볼라틸리티를 보세요. 움직임이 전혀 다르죠. 이런 부분들이 뭐 이런 데서도 살짝 적응했지만 이렇게까지 길게 간 적이 없었죠. 일주일 이상.
심지어 금요일은 휴장이었죠. 그러니까 언제죠? 뭐 11월 이 정도의 이슈가 없었었던 때에 있었던 움직임. 그래서 아마 4월 중순까지는 이 정도까지 이런 식으로 갈 확률이 좀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엔 이제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은 뭐 올라갔다가 쪽에서 여기 데일리 볼라틸리티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지난주에 이 밑에까지 해서 이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 여기에서 있는 이게 트렌드 라인이었나요? 아니죠? 얘는 트렌드 라인이 아니고 얘도 트렌드 라인이 아니고 네, 로하이 레퍼런스 두 개죠. 로하이 레퍼런스 두 개를 가지고서 지금 여기에서 지지 저항 받고 있는 상황이었죠. 여기서 또 지지됐고 토요일 날 프라이데이 지지했고 금요일 날 지지 또 뭐 닿진 않았지만 여기 영향 받았고 이제 치고 올라가서 또 여기에 있는 이 트렌드 라인 미리 이때부터 그려놨었던 트렌드 라인에 월, 화, 수 다 걸쳐서 저항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이 밑에 올라가는 이 로우 하이 레퍼런스에도 또 저항을 받았고요. 목요일에는. 그리고 비트코인은 금요일 휴장이 아니었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휴장의 영향을 받아서 저는 그 데일리 볼라틸리티는 되게 적은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뭐 하나 그려볼까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그리면 이 점이랑 이 점에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 하나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레인지 무브 할 때는 제일 처음 것만 이렇게 트렌드 라인 그린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이 트렌드 라인은 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뭐 여기서 이렇게 가는 트렌드 라인도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도 뭔가 좀 있어 보이긴 하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이거는 트렌드 라인이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하죠. 이 정도인데 이건 트렌드 라인이라고 하기 조금 애매해서 이거는 그리지 않겠습니다. 지우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 이 트렌드 라인에서 지금 저항을 받았다는 얘기는 여기 갈 때까지 언제죠? 월요일 갈 때까지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이때까지 이 안쪽에서 장이 벌어질 확률이 높고 딱히 뭐 떨어질 만한 이슈도 없는 상황이라서 이 트렌드 라인과 이 트렌드 라인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연두색으로 바꿔볼게요. 이 두 개의 트렌드 라인 사이에서 장이 당분간 한 다음 주 수요일 뭐 이 정도까지는 이 안에서 장이 벌어질 확률이 좀 높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역시 상한선은 깨지기 어려울 것처럼 보이고요. 무슨 다른 특별한 뉴스거리가 있지 않는 이상 테크상으로는 이 트렌드 라인을 따라서 가서 이 밑으로 쳐져 내려오거나 이 연두색 이 사이가 그 상한선과 하한선이 되면서 이쪽에서 장이 벌어지고 그보다는 또 이 중간에 있는 로하이 레퍼런스 라인 이 라인에서 밑으로 쳐져 내려올 확률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 뭐 좀 사운드 상태가 안 좋다고 생각하실 텐데 제가 그 오피스에서 방송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호텔 방에 와서 제 랩톱이랑 테레비에다가 HDMI 연결해가지고 마이크 껴서 하고 동영상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방이 좀 방방 울리고 있긴 한데 좀 일단은 당분간은 한 달 정도는 참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라도 방송을 할 수 있는 게 더 다행이다 싶습니다. 물론 지지난주 계속 제가 한국이랑 중국으로 출장 와가지고 방송 퀄리티가 떨어져서 그런지 조회수가 너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뭐 물론 제가 4월 말에 직접 뵙고 오프라인이랑 온라인 동시에 하는 강의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조금 힘이 빠지는 상황이네요. 조회수가 안 나와서. 어차피 안 보시는 분들은 이 동영상도 안 보실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봐주시는 분들께는 또 뭐 더욱더 감사드리고요. 그나마 그래도 이렇게 출장 와서도 방송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싶습니다. 조금 볼륨 낮춰서 올리는 거 좀 참아주셨으면 하고요.
다음 동영상 내일 스톡 차트 어널리시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